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 I don't need a guide, follow lights, take me where I wanna visit. Are you alive? 안녕하세요. 올리커에서 R&D 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2월 달 마지막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연 3가지 제품 시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시나몬 진저브레드맨 보시면 시나몬 진저 크레뮤 제가 먼저 얼려야 돼서 그거 먼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한 공정은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 드릴 거라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닐라 가나슈 몽떼 먼저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무화과 꽁포트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맨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자리인데도 항상 이 세미나만 되면 긴장이 엄청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허둥지둥하고 있긴 한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냄비에 우유 넣어주시고 바닐라빈 2가지, 마다가스카르랑 타히티 바닐라빈 2가지 해서 우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게 타히티빈인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배로 갈라서 하면은 약간 섬유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이 껍질째로 이렇게 긁어주시는 게 좀 더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는 배 갈라서 씨 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인퓨징 10분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유에만 바닐라빈을 우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젤라틴 베스는 1대5 비율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디종 바닐라 트러플이 꼬냑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번에 디종 바닐라 써서 제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도 10분 정도 우릴 건데 시간 관계상 인퓨징을 했다 치고 마찬가지로 셀 걸으면서 초콜릿 쪽에 부을 건데 그 전에 젤라틴 베스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30초에서 1분 정도 놔둡니다. 그리고 껍질 다시 냄비에 넣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생크림을 너무 차갑지 않게 한 35도 정도로 데워서 이 베이스에 넣어줄 거예요. 가나슈몽 때 만드는 방법은 다 셰프님들마다 다른데 저는 차가운 생크림이 아니라 약간 35도로 데운 생크림을 넣어주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눈에는 이 베이스가 충분히 유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미세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카카오버터가 차가운 게 들어가는 순간 확 굳어버릴 수도 있어서 얘를 똑같이 데워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완성 온도는 35에서 36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다시 껍질 채에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디종 바닐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다 완성을 했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전자레인지 같은 데 살짝 데워서 다시 바믹서하고 온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밀착 랩핑 하시고 바닐라빈 껍질은 같이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향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숙성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휴지 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해주고 저는 미리 만들어놔서 좀 이따 이렇게 조립하는 거 휘핑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면 트러플 오일 무스 이것도 시연으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생 트러플 말고 구하시기 쉽게 냉동 트러플을 사용했는데
되게 작아요.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했고, 트러플이 다크 초콜릿이랑도 잘 어울려서 오늘 발로나 까라이브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이 냄비에 우유 넣어주시고요. 트러플 넣고, 얘도 똑같이 인퓨징 해주도록 할게요. 양이 좀 적어서 끓어오르면 불 끄시고 그래도 10분 정도 인퓨징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비커에 넣고 한번 갈아줄 거기 때문에 우유를 따로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얘도 인퓨징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커에 넣고 곱게 갈아줄게요. 곱게 갈리면 다시 냄비에 넣고 데워주도록 할게요. 이 향이 살짝 나시나요, 지금? 여기에 설탕이랑 소금 섞은 거 넣고 또한 설탕이 녹고 한 70도까지만 데워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초콜릿에다 부어서 붓기 전에 젤라틴 메스 먼저 넣어줄게요. 지금 베이스 양이 좀 적어서 초콜릿은 전자레인지로 좀 녹여서 넣도록 할게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온도가 빨리 내려가서 전자레인지로 반만 녹인 다음에 베이스 부어줄게요.
사이에 아래에 있는 생크림 휘핑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생크림은 한 60% 정도만 올려서 준비해주세요. 보시면 윗버살이 살짝 걸리지만 주르륵 흐르는 형태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휘핑해놓고 얘는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반쯤 녹인 초콜릿에 베이스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양이 적어서 따로 핸드블렌더로 유화는 안 시키고 제가 주걱으로 섞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거 트러플 드셔보시고 입에 남는 그 트러플의 조각이 너무 싫다 하시면 체에 한번 걸러서 베이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러플 향이 너무 세다 하시면 트러플 양을 좀 줄여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로 온도 살짝만 올릴게요. 오늘 사용한 트러플 오일은 이거 사용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 있을 때도 트러플 제품이 있었는데 그때 좀 오일 여러 가지 써봤는데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했어요. 잘 섞어주고 트러플 오일 넣고 이거 양 많을 때는 무조건 블렌더로 섞으셔야 돼요. 오일 잘 유화시켜주시고 디종 바닐라 넣고
베이스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40도거든요. 네, 한 45도 정도 돼야 작업하기가 편해서 얘도 전자레인지로 살짝만 데워서 온도 올려줄게요. 보통 무스 작업하실 때 화이트 같은 경우는 28에서 32도 사이로 작업 온도를 잡고요. 밀크는 33에서 한 37도까지 작업 온도를 잡고, 그리고 다크 같은 건 45에서 한 47 정도. 그때 생크림 섞어주시면은 되게 뭐 비율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좋은 텍스처의 무스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다가 그냥 본인이 이 온도를 했을 때 좀 작업이 수월했다, 이런 온도를 기억해 두시고 다른 레시피에도 적용을 해보시면은 좀 일정한 텍스처의 무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에서 한 37 정도? 그 사이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올려둔 생크림이랑 섞어주도록 할게요. 베이스에 생크림 2분의 1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다음에 다시 생크림 넣을 건데 저는 여기가 크기가 작아서 얘를 여기로 넣을 거예요. 페이퍼로 빠르게 확산시켜 주시고, 완전히 다 섞이기 전에 주걱으로 마무리. 항상 마무리는 주걱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스 완성됐습니다. 쌀주머니에 넣고 여기다 팬닝 할게요. 그리고 생크림 넣기 전까지는 온도를 데워도 되는데, 생크림 넣고 나서는 온도를 데우면 그 베이스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생크림이 올라온 기포랑 다 죽으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스 맛도 이상해지고 퀄리티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몰드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한 17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팔레트
끝으로 밑면 평평하게 살짝만. 정리해서 얘도 얼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러플 크레뮤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트러플 크레뮤도 같은 몰드에다가 똑같이 팬닝 할 거라서 지금 끓여보도록 할게요. 우유 넣고 냄비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트러플도 넣고 데워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볼에 노른자랑 설탕 넣어주시고 이거 똑같이 앙글레즈 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인퓨징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인퓨징 됐다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갈아주도록 할게요.
얇게 갈아서 지금은 바로 갈아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분 인퓨징하고 갈아주시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냄비로 옮겨서 살짝만 더 데운 다음에 여기 노른자랑 설탕 혼합물에 넣고 저어주도록 할게요. 같이 섞어주세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게 트러플이 씹히는 그런 식감이 싫으시면은 체에 걸러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다시 냄비로 옮겨서 (82에서 85도로) 끓여주도록 할게요. 버터는 냉장 상태, 차가운 상태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태 한번 확인하고 위에 살짝 흐르잖아요. 그럼 더 끓여주셔야 돼요. 불 끄시고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커에 옮긴 다음에 젤라틴 메스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트러플 오일 넣으면서 섞어주고 버터랑 소금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포머드 상태 버터 넣으면은 버터가 여기 온도에 너무 빨리 녹아서 나중에 크림이 굳었을 때 상태가 약간 좀 원하는 단단함이 아니에요. 좀 더 흐르는 크림 상태라서 꼭 차가운 상태의 버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잘
잘 섞어주시고, 디종 바닐라는 아까 트러플 오일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드에다가 꽉 채워서 팬닝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냉동해서 좀 이따 몽따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붙이는 거 제가 보여드린다 했는데 이렇게 한번 잘 풀어주신 다음에 쌀주머니에 꽁포트 넣고 (7g) 정도 짜줄 거거든요. 크레미오 위에다가 떠준 다음에 꽝꽝 온 거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트러플에서의 시연은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무화과 꽁포트랑 카카오 크럼블이랑 코팅하는 거랑 피스톨레는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화과 꽁포트는 그냥 모든 다 재료 황설탕이랑 팩틴 제외한 퓨레랑 알데이아스 화이트 와인을 넣고 데워준 다음에 거기다 황설탕이랑 NH 팩틴 같이 잘 섞어서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되고요. 아까 몰드가 있었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가운데 짜주신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얼려놓은 거고, 좀 이따 합치는 거는 저거 다 얼면은 보여드릴게요. 무화과 꽁포트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끓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뭐 신라호텔에서 그 트러플 케이크라고 50만원짜리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이트 와인을 사용을 했는데 샤토디캠이라는 되게 비싼 와인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그 정도로 측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화이트 트러플을 사용해서 더 비싼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는 알데이아스 화이트라는 와인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크럼블 같은 경우는 버터 차갑게 준비하시고 모든 재료 이제 이런 블렌더 같은 데 넣고 잘 같이 갈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뭉치면 꺼내서 손으로 프라지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얇게 밀어서 판째로 그냥 구워주신 다음에 구워져 나오면은 완전히 다 식혀서 걔를 한 번 더 믹서에 갈아서 완전 곱게 갈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카토리얼 누아 코팅은 에카토리얼 누아라는 그 발로나 초콜릿인데 얘가 약간 좀 되게 봉봉에도 많이 겉에 이제 쉘에 많이 쓰이는 초콜릿인데 그만큼 약간 좀 맛이 그냥 다크 초콜릿이라서 되게 재료를 살려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코팅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디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다시 녹여서 크럼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피스톨레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스톨레 같은 경우는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이랑 완전히 따로따로 45도 정도로 녹여준 다음에 그거 한번 블렌더로 갈아주시고 색소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피스톨레 만들 때 다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 따로따로 녹여주시고 나중에 섞어주셔야 돼요. 카카오 버터가 초콜릿보다 좀 늦게 녹아서 같이 녹일 경우에는 초콜릿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서 얘가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각각 녹여주신 다음에 같이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에서 40도 정도로 피스톨레 분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나슈 몽떼 휘핑해서 이거 몽따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간단하게 휘핑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상태까지 휘핑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깍지는 아무것도 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스가 아래로 가도록 꽂아주신 다음에 붙여가면서 약간 트러플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규칙적이게 짜지 마시고 아래쪽까지 짜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다 올릴 건데 이렇게 빼면 모양이 망가지잖아요.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얼렸다가 코팅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불규칙적이게 짜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냉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가나슈 뭉때는 다시 원래 있던 데에 넣고 휘핑할 때 휘핑 안 한 거랑 섞어서 휘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지금 제가 미리 얼려놓은 게 있어서 코팅하고 크럼블 붙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코팅 액인데요. 먼저 준비해 주시고 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잘 섞어서 분리되어 있는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 잘 섞어 주시고 그리고 히팅건이나 드라이기 같은 거 있으면 좋아서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크럼블은 잘 깨서 준비해 주시고 무스 2개. 무스 아래쪽에 칼로 좀 잘 꽂아주시고 완전히 담갔다가 빼주세요.
아랫부분 살짝만 정리해 주시고 손조심 하시면서 빼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크럼블을 묻혀줄 건데 이게 지금 굳은 상태에서 잘 안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히팅건으로 살짝만 녹여주고 다시 이렇게 묻혀서 약간 트러플 표면에 보면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사각사각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좀 귀찮긴 한데 제가 생각나는 게 이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안에 너무 다 부드러운 텍스처니까 겉쪽에 좀 더 바삭한 텍스처가 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얘 냉동해서 얘가 얼면은 여기다 다시 검은색 피스톨레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 제가 지금 여기서 피스톨레를 하면 이 앞이 완전 다 검해지고 난리가 나서 제가 어제 미리 완성을 해놨거든요. 트러플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작은 것도 주세요. DPM 쌀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실제 트러플이고요. 이게 제가 조그맣게는 시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트러플이에요. 좀 이따 이거 한번 들어서 향 맡아보시면은 여름 트러플이 겨울 트러플보다 향이 좀 약한데 좀 흙향이 좀 진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실 때도 약간 흙향이 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흙향을 좀 느끼면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러플 마무리하고 이제 진저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 데코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약간 이걸 카카오 파우더로 흙이 묻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살짝씩만 터치를 해주세요. 군데군데
마무리 해주시고 이건 트러플 제스트라는 가루인데 이거 윗면에 살짝 뿌려준 다음에 트리몰린으로 살짝만 짜주고 금박 올려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트러플은 완성됐고 제가 좀 이따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DP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